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열람 장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이렇게 그만둘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 담긴 7번째 스토리로 운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추천드리며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아침을 열겠습니다. 80년대에는 여기저기 노동쟁이가 번번이 일어났다. 의류 제조회사였던 우리 회사도 생산부에서 매일 데모를 하는 일상이 벌어졌다. 업무를 정상화하려면 회사에서는 노조를 설득해야 했다. 총무과에서는 봉투 2장을 준비해 노동쟁이 주동자부터 한 사람씩 불러 면담을 시작했다. 협상이 잘 되면 월급 계산서를, 협상이 결렬되면 해고상을 주어 회사에서 내보냈다. 그런데 생산부 주임으로 있던 나는 따로 부르지 않고 개발실로 발령을 내는 것이 아닌가. 개발실은 옷 샘플을 만드는 곳이다. 디자이너들이 스케치를 만들어서 그려주면 패턴사들이 그 그림을 보고 본을 떠서 원단을 잘라주고 미싱사가 바느질을 해서 옷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패턴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 나는 디자인도 할 줄 모르고 패턴도 못 뜨고 미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로 보내졌을까 생각했다. 나는 개발실에서 소모품 입출고 관리를 맡았다. 내게는 해고상도 아깝다는 건가? 이렇게 그만둘 순 없지. 옷 회사에는 족보 창고라는 데가 있다. 그동안 회사에서 만들어 판매한 옷의 샘플과 언제, 얼마나 팔렸는지에 대한 정보, 옷에 대한 전반적인 스펙이 정리가 되어 있는 곳이다. 나는 할 일이 없어 남은 시간마다 족보 창고에 가서 놀았다. 논다고 표현했지만 어떤 옷이 잘 팔렸는지 이것저것 조사하고 당시의 유행이나 흐름 같은 것들을 파악하고 싶어서였다. 대부분의 옷들이 눈에 익기 시작하니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넘겨주면 족보 창고에서 봤던 옷 중에 비슷한 것을 찾아 응용해서 내가 패턴을 뜰 수 있게 되었다. 보통 패턴사들이 하루에 어려운 것은 1장, 쉬운 것은 4장 정도를 뜰 수 있었는데 나는 2사람의 몫을 하루에 해냈다. 결국 나로 인해 패턴사 중 한 사람은 해고되었다. 10월 초가 되면 백화점에는 겨울옷이 진열된다. 의류는 반계절 정도 앞서 옷을 디스플레이 하는데 회사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코트 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미 백화점에 걸려 있어야 할 시기에 샘플을 만들고 있으니 시기가 많이 늦었다. 회장님이 아내였던 개발이사님은 나에게 남자의 코트 패턴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자의 코트 패턴을 뜨라고 지시했다. 영업부에서 전년도 판매하던 사이즈가 다소 작았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들어온 디자인 실장이 너무 큰 사이즈로 9살 아이 코트 디자인을 발주했다. 나는 족보 창고에서 본 눈썰미가 있어서 9살 아이 신체 사이즈에 맞는 치수를 알고 있었다. 나는 개발이사님에게 치수가 너무 커서 이대로 패턴을 뜨면 판매를 못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이사님은 내 패턴 경험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는지 내 의견을 묵살했다. 그리고는 시간이 촉박하니 디자인 실장이 지시한 치수대로 다른 패턴사가 제작한 패턴이 공장으로 넘겨졌고 원단은 큰 사이즈 그대로 재단되고 말았다. 나는 며칠 고민하다가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전무님을 찾아갔다. 나는 그동안 여러 번 나의 능력을 회사에 보여주었기에 이미 스타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회사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장주임, 무슨 일이야? 사직서 써가지고 왔습니다. 사직서는 담당 과장한테 넘겨야지 그걸 왜 나한테 가지고 와? 제가 사직서를 과장님께 드리면 바로 수리되니까요. 근데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들 코트 사이즈를 이대로 상품 만들면 회사 망합니다. 알파카 원단이 지금 야드당 2만원이나 하는데 나중에 장한식이라는 사람 때문에 회사 망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왔으니까 이거 꼭 샘플을 만들어서 입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제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사직서 수리하십시오. 그럼 모델에게 입혀볼 테니까 샘플 빨리 만들어서 가져와봐. 나는 불이 나게 디자인 실장이 오더를 내린 치수대로 샘플을 만들어 전무님께 갖다 드렸다. 당시 전무님이 정말 마르셨는데 셔츠만 입고 그 위에 코트를 입으니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대충 맞았다. 성인 남자가 입어도 되는 옷을 9살짜리 어린이에게 입히겠다고 했으니 전무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임원을 포함해 13명의 관리자를 모두 소집했다.
결국 내 말이 맞았고 개발 이사님이 디자인 실장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다. 디자인 실장은 2인치만 더 줄이라고 했다. 나는 전년도 사이즈 그대로 해야 된다고 강하게 반복했지만 실력자라는 알량한 자존심에 실장은 내 말을 또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치수를 줄였다. 나는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다. 나는 전무님 책상 위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와 디자인 실장이 시킨 사이즈대로 만든 패턴, 설명서를 첨부하고 그 옆에 사직서를 놓고 집으로 왔다. 다음날 전무님 기사가 우리 집 앞으로 찾아왔다. 전무님이 기사를 보내 나를 데려오라고 지시한 것이다. 회사에 갔더니 옷이 다 만들어져 있었고 다들 모여 난리가 나 있는 상태였다. 그날부로 하나 남아있던 패턴사와 디자인 실장은 해고되었다. 나는 개발실에 들어온 지 2개월 만에 영웅이 되었다. 전무님은 나에게 다른 패턴사를 더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두세 사람이 일을 나 혼자 하고 있던 터라 회사의 능률을 위해 더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대신 나를 도와줄 직원 한 명을 구해달라고 했다. 나는 계속해서 승진했고 급여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운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 중에서 저에게 해고수당도 주지 않으려고 엉뚱한 부서로 보내줬지만 힘든 과정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운을 만들어가며 남들에게 인정받는 과정을 진솔하게 그렸습니다. 만일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할까? 또는 시간만 때우려고 하며 일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실패자의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운 있는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삶의 지혜를 풀어가는 경험을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책이 여러분의 응원과 성원에 지금 온라인과 서점 등에서 절찬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열람 시청자 여러분, 저희 소중한 꿈이 담긴 운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는 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